3.4절의 주제는 추상 클래스 혹은 뭐 abstract 클래스 그리고 인터페이스입니다. 뭐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문법이라는 건 뭐 대부분의 경우에 사실은 그 문법 자체는 매우 간단합니다. 중요한 건 그런 문법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우리가 그런 문법을 적용하는지, 이제 이런 걸 제대로 이해하고 터득하는 게 이제 시간이 걸리고 좀 어렵다면 이제 어려운 거지. 그 문법 자체는 사실 뭐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먼저 추상 클래스와 관련된 문법을 역시 한번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추상 클래스 이전에 이제 abstract method라는 게 있는데, 이 abstract method라는 건 뭐냐면 어떤 메서드인데 그 메서드의 선언만 있고 실제로 구현되어 있지 않은 메서드를 우리가 abstract method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클래스 이벤트인데 여기에 어떤 메서드를 이런 식으로 abstract라고 이렇게, 이것은 abstract method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리고 얘는 보면 지금 이 메서드의 이름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내용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세미콜론이 여기에 이렇게 와서 그냥 이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메서드라면 이제 중괄로 열고 중괄로 닫고 이 안에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그러니까 그냥 머리만 있는 이런 메서드를 우리가 abstract method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abstract method고, 일단 이 abstract method로 뭘 어쩌자는 거냐, 이게 뭐냐, 이 얘기는 좀 천천히 하도록 하고, 일단 abstract method의 정의는 이렇게 선언만 있고 실제 내용이 없는 메서드를 우리가 abstract method라고 부르고, 그러면 이제 abstract class라는 건 뭐냐면 어떤 클래스가 이런 abstract method를 하나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 클래스는 abstract class입니다. 그래서 그 클래스는 abstract class다라는 걸 이렇게 public과 클래스 사이에 abstract 이렇게 표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abstract class와 abstract method의 정체입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죠. 키워드 abstract로 표시를 한다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떤 클래스가 이런 abstract method를 가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abstract method를 가진다는 얘기는 이게 abstract class라는 건데, 이런 abstract class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자바에서 클래스라는 것은 항상 그 클래스의 인스턴스, 그러니까 그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우리가 이제 객체라고 부르죠. 즉 그 new 명령어로 어떤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abstract 클래스의 객체를 우리가 만들게 되면, 그러면 이 객체 안에는 어떤 이렇게 금방 우리가 본 것처럼 is relevant라는 어떤 메서드가 있는데 얘는 아무 내용이 없는 어떤 메서드가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럼 이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객체가 아무 내용이 없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다면 문법적으로 이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상 클래스는 객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추상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면 걔는 실제 내용이 없는 메서드를 가지게 되니까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문법적 규칙은 간단합니다. 추상 클래스는 객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면 드는 의문은, 그럼 그런 클래스가 왜 필요하냐? 우리가 항상 지금까지 자바에서 클래스라는 것은 어떤 타입이고, 클래스의 목적은 뭐 항상 그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서 그 객체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하는 건데, 도대체 객체를 만들 수 없다면 그런 클래스가 왜 필요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클래스라는 게 꼭 객체를 만들기 위한 용도만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수업에서 지금까지 작성한 그 클래스들 중에도 우리가 그 클래스의 객체를 한 번도 만들지 않은 클래스가 있었죠. 뭐였죠? 바로 이 이벤트 클래스입니다. 이 이벤트 클래스는 우리가 이벤트 클래스를 정의했지만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 어디에서도 이벤트 객체를 만든 적은 없습니다. 물론 이 이벤트 배열은 만들었죠. 하지만 이벤트 배열은 이벤트 배열이지 이벤트 객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벤트 배열이라는 것은 이 배열의 각각의 칸이 다시 이벤트 타입의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 참조 변수들의 배열인 거지,
여기 어디에도 실제로 이벤트 객체는 존재하지 않죠. 이벤트 배열과 이벤트 객체는 엄연히 다른 거죠. 그렇게 보면 사실은 우리가 전혀 객체를 만들지 않은 그런 클래스를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왜 이 클래스를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클래스 이벤트를 만든 목적은 이 이벤트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고, 이 이벤트 클래스를 익스텐드해서 원데이 이벤트나 데드라인 이벤트나 듀레이션 이벤트 같은 다른 클래스를 정의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만든 객체는 다 이 셋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다만 이 이벤트 클래스는 우리가 폴리모피즘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세 개의 실제적인 클래스의 상위 클래스로, 그러니까 그 슈퍼 클래스로, 그러니까 부모 클래스로 이벤트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클래스의 목적은 그 클래스의 서브 클래스를 만드는 것도 클래스의 중요한 용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abstract 클래스는 오로지 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객체를 만들 수는 없고 하지만 그 클래스를 확장해서 익스텐드해서 다른 클래스를 정의한 다음에, 그러면 그 abstract method, 그러니까 abstract 클래스 안에 있는 이 abstract method가 역시 그 서브 클래스에 이렇게 상속이 되겠죠. 그리고 그 서브 클래스가 실제로 이 메서드를 구현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클래스를 우리가 abstract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단 단순하게 이런 이제 문법적 규칙에 대한 설명만으로는 사실 이게 뭔지 그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abstract 클래스라는 걸 사용하는지 그 예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섹션 4니까 섹션 4 패키지를 만들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2절에서 만들었던 이 스케줄러 프로그램을, 그때 우리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완성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위에 그냥 덮어 써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이건 또 4절이니까 클래스들을 그냥 섹션 4로 이렇게 카피를 해서 그때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제 어느 정도 작성하긴 했지만 완성하지는 않았죠. 우리가 남겨뒀던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show 명령이었죠. show 명령은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잠깐 돌아가 보면, show 명령은 이렇게 show하고 어떤 날짜를 입력하면 현재까지 입력되어 있는 이벤트들 중에서 요 날짜에 걸리는 이벤트들만 찾아서 출력해주는 기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날짜에 걸린다는 게 이 이벤트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규칙이 다르죠. 예를 들면 원데이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 날짜랑 일치하는, 그러니까 1월 15일, 얘가 1월 15일이니까 얘는 이 날짜에 걸리는 거지만 얘는 걸리지 않는 거죠. 얘는 2월 2일인데 15일이니까. 그래서 원데이 이벤트는 그냥 딱 그 날짜인 거고, 그런데 이제 듀레이션 이벤트는 기간이 있는 거니까 요 날짜가 그 기간 안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는 지금 1월 10일에서 1월 30일까지 의 기간이니까, 그리고 1월 15일은 이제 요 사이에 들어가죠. 그러면 이 듀레이션 이벤트는 요 날짜에 걸린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드라인 이벤트는 그냥 그 이벤트의 데드라인이 이 날짜보다 더 나중이면, 그러니까 아직 내가 뭔가 데드라인이 지나지 않은 어떤 일이니까 내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까지 내가 과제를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도 이게 오늘하고 해당이 없는 일이라고 볼 수는 없죠. 오늘도 내가 뭔가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는 어떤 이벤트니까. 그래서 데드라인 이벤트는 데드라인이 요 날짜보다 더 나중이면 해당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show 명령이었는데, 우리가 그걸 이제
2절에서 이제 구현을 안 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번 구현을 해보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handle show 그냥 이렇게 show 명령은 그래서 그냥 handle show라는 메서드에서 처리하도록. 그러면 이제 이 handle show에서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show 명령은 그 다음에 이제 날짜를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물론 날짜를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날짜니까 date string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키보드로부터 next 이렇게 하면 일단 뭐 2017년 1월 15일 이런 식으로 날짜 스트링. 그런데 이건 지금 스트링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my date 뭐 the date 이렇게 할까요? 객체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은 우리가 지난번에 만들어 두었죠. 그게 뭐냐면 pass date string 함수였습니다. 그래서 pass date string 메서드를 여기서 호출하면 그러면 얘가 이 date string을 이렇게 여러분 기억납니까? 어떻게 했는지 split 메서드를 string.split 메서드를 이용해서 먼저 세 조각을 낸 다음에 그럼 각각은 연도 월 1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정수가 아니라 문자열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 문자열을 정수로 변환하기 위해서 integer.parseInt 이렇게 해서 년월 1을 알아낸 다음에 그걸로 myDate 객체를 하나 생성해서 리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날짜를 입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 날짜에 해당이 되는 이벤트들만 찾아서 출력을 하는 거니까 일단 모든 이벤트들을 검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모든 이벤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벤트들이 이 배열 이벤트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test if event i가 걸린다는 걸 제가 이제 영어로 relevant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연관성이 있다. 그러니까 relevant to the date. 그러니까 이 날짜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벤트 i가 then printed.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건 거죠. 포문을 돌면서 i번째 이벤트가 만약에 이 날짜 the date에 이 날짜에 걸리면 그러면 그 이벤트를 프린트하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필요한 건 어떤 이벤트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 각각의 이벤트에 대해서 그 이벤트가 어떤 날짜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걸 검사하는 어떤 뭐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일을 하는 메서드를 우리가 만든다면 어디에다 만드는 게 가장 적합하겠습니까? 당연히 각각의 이벤트 안에 만드는 게 적당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각각의 이벤트에 대해서 public 이것은 이제 yes no니까 boolean is 뭐 이름은 어떻게 하든 이렇게 my date 입력으로 어떤 날짜를 하나 받아서 이 이벤트가 요 날짜에 걸리느냐 걸리지 않느냐라는 걸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 이벤트가 요 날짜에 걸리는지 걸리지 않는지를 판단해서 이제 yes, no로 출력해주는 그런 메서드를 이 각각의 이 이벤트 클래스마다 원데이 이벤트, 데드라인 이벤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일단 그냥 이 컴파일 오류를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론 실제 내용은 달라야 되겠지만 여기서 제가 return false를 한 건 그냥 당장에 요 컴파일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실제로 이렇게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각각의 이벤트 안에 만약에 is relevant 이런 메서드를 우리가 다 만들어 둔다면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if
event I 점 is relevant 이렇게 하고 the date죠. 이 날짜에 이 이벤트 i가 이 날짜에 대해서 상관이 있다면 그러면 system out print line 해서 이 이벤트 i toString 이렇게 해서 출력해 버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 부분을 우리가 괄호도 필요 없네요. 괄호는 살려둘까요? 필요 없지만 이렇게 구현하려고 하는 게 일단 이제 제 의도입니다. 이거보다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의 로직이 이거보다 더 간단하기는 어렵겠죠. 우리가 어떤 특정한 날짜에 대해서 그 날짜에 걸리는 모든 이벤트를 출력한다면 모든 이벤트들을 검사해서 그 각각의 이벤트들이 이제 날짜를 하나 주면 자기가 이 날짜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yes, no로 답해주는 그런 isRelevant라는 메서드를 만들어 두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테스트해서 이게 yes면 출력하고 이제 이렇게 하려는 게 이제 우리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잠시 코멘트로 처리를 해두고 이제 이런 의도로 우리가 각각의 그 이벤트 클래스 안에 이제 isRelevant라는 메서드를 만들어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이 데이트 그러니까 이 원데이 이벤트의 경우에는 그냥 요 입력으로 주어진 요 데이트와 요 이벤트의 데이트가 일치할 경우에만 yes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기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하필이면 제가 요것도 데이트고 요것도 데이트라서 이름이 똑같으니까 이제 구분을 하려면 뭐 예를 들면 if this.date this.date 하면 이제 항상 요 데이트를 말합니다. this.date 뭐 year가 date.year랑 같고 그리고 this.date.month가 this가 아니라 date.month랑 같고 또 day도 같고 this.date.day가 그냥 이 date.day랑 같으면 그러면 return true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return else는 사실 없어도 되죠.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 왔다는 것은 여기서 리턴이 안 됐다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 원데이 이벤트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일단 구현을 할 수는 있습니다.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렇게 할 수는 있다는 거고, 하지만 이제 듀레이션 이벤트의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복잡해지죠. 듀레이션 이벤트에서는 이제 요 날짜가 얘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begin보다는 date가 크거나 같고, 물론 여기서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이제 날짜가 더 앞선다, 뒤선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 date가 요 날짜 begin 날짜와 end 날짜 사이에 들어가면 yes고 그렇지 않으면 false인 거죠. 근데 이렇게 하려고 보면 이제 이것도 물론 뭐 이렇게 구현을 하면 되겠지만 뭔가 이렇게 어떤 두 개의 날짜 사이에 누가 더 크냐, 여기서 크다는 것은 더 나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개념을 잡죠. 어떤 두 날짜에 대해서 더 크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더 나중이다, 이제 이런 뜻으로 정의를 했을 때 어떤 두 개의 날짜 간에 누가 크고 작고 이런 일을 여기서도 또 해야 되고 나중에 또 데드라인 이벤트에서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어차피 이렇게 날짜들 간에 누가 더 크고 작고 같고 이런 비교를 여기저기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예 이 myDate 클래스 안에 두 개의 날짜를 비교하는 메서드를 만들어 두는 게 그게 이제 올바른 방법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두 개의 날짜를 비교해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에서 어떤 두 개를 비교하게 되면 결과가 셋 중 하나가 되죠. 작거나 같거나 크거나.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면 그 메서드의 리턴 값을 뭐 이렇게 작으면 음수, 같으면 0, 크면 양수 이런 식으로 하도록 만드는 게 이제 제일 간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public int 비교하는 거니까 이름을 compare to 이렇게 짓겠습니다. 그래서 compare to 이렇게 하고 매개 변수로 다른 데이트를 하나 이렇게 받아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냥 자기 자신과 지금 이게 지금 myDate 클래스 안에 있는 거니까 자기 자신이 이미 하나의 날짜죠. 자기 자신과 요거 그냥 other라고 이름 붙일까요? 요 다른 날 입력으로 받은 다른 날짜를 비교해서 이제 내가 더 작으면 음수, 그 다음에 만약에 똑같은 날짜면 0, 내가 더 크면, 그러니까 내가 더 시간적으로 나중이면 양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얘보다 내가 더 작은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나의 이어가 만약에 이 other.이어보다 더 작다면 그것은 연도 자체가 내가 더 작은 거니까 내가 더 작은 거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입니까? 이어가 other.이어랑 같으면서 그러니까 연도는 같은데 나의 month가 other.month보다 더 작다면 역시 내가 더 작은 거죠. 혹은 이어가 other.이어랑 같고 month도 other.month랑 같고 너무 기니까 이쯤에서 줄을 좀 바꿔주죠. 그러면서 day가 만약에 other.day보다 같다면 이것은 이제 연도도 같고 달도 같은데 이제 1이 내가 더 작다는 거죠. 그런 경우라면 내가 더 작은 거니까 -1을 리턴해주고 else if.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뭐 이거의 반대 경우를 하죠. 그러니까 요거의 정반대 경우. 그러니까 내가 연도가 더 크거나 혹은 연도는 같지만 달이 내가 더 크거나 혹은 연도도 같고 달도 같지만 day가 1이 내가 더 크다면 그 경우에는 내가 더 큰 거니까 그때는 1을 리턴해주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내가 더 크지도 않고 내가 더 작지도 않다면 뭘 더 검사할 필요는 없죠. 같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어떤 두 개의 날짜를 비교해서 두 날짜 중에 이제 누가 더 크냐 작으냐 를 이제 이렇게 검사해주는 compare to라는 메서드를 만들었다면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구현할 필요 없이 어떻게 구현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두 날짜가 같다는 것은 그러니까 this.date compare to 해가지고 date를 비교해서 그 결과가 0이면 true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원데이 이벤트의 경우에는 이제 날짜가 같을 때만 true를 리턴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이벤트의 데이트가 여기 지금 물어본 데이트와 compare to에서 결과가 0이면 true고 그렇지 않으면 false고 보통 이런 건 이제 우리가 더 줄여서 그냥 이걸 리턴해 버려도 같은 결과죠. 그 뭐냐면 요 식을 계산을 해서 요 식이라는 게 이게 0이냐라는 거니까 이게 0이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 이렇게 리턴하는 거니까 이렇게 한 줄로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duration 이벤트의 경우에는 duration 이벤트에서는 뭘 리턴하면 됩니까? 어떤 조건이 만족될 때만 true를 리턴하면 되느냐면 나의 begin이 begin.compare to
date를 했을 때, 그러니까 나의 시작 날짜가 이 date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리고 end. compare to date를 하면 end는 이 date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조건이 만족될 때만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아주 간명하게 처리됐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데드라인 이벤트의 경우에는 그냥 이 물어본 날짜가 데드라인 이전이면 true인 거죠. 그래서 역시 deadline. compare to의 date 한 결과가 데드라인이 이 날짜보다 더 나중이어야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세 개의 그 이벤트 클래스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의 이벤트가, 각 유형의 이벤트가 어떤 특정한 날짜를 정해줬을 때 그 날짜에 해당이 되는 이벤트냐 아니냐를 판정해주는 is relevant라는 메서드를 이 세 종류의 세 가지 이벤트 클래스에 각각 이렇게 다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이 핸들 쇼에서 이제 이 두 라인을 우리가 이렇게 살려보면 이렇게 하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장되어 있는 모든 이벤트들에 대해서 그 각각의 이벤트 안에 있는 is relevant 메서드를 호출해서 걔가 내가 지금 관심 있는 이 날짜에 관련이 있으면 출력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돼야 되는데 지금 아까부터 여기가 지금 오류란 말이에요. 자, 왜 이게 오류일까요? 지금 여기에 이벤트 i는 어차피 원데이 이벤트거나 듀레이션 이벤트거나 데드라인 이벤트일 거고 이 세 개의 클래스들은 다 is relevant 메서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the method is relevant가 undefined for the type event다. 그러니까 뭔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고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제가 요 이벤트 i는 어차피 원데이 이벤트거나 듀레이션 이벤트거나 데드라인 이벤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사실 내 생각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걸 알고 있죠. 나는 그걸 알고 있지만 컴파일러가 그걸 알기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기대입니다. 왜냐하면 컴파일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이벤트 i라는 것은 이 배열 이벤트가 이벤트 타입의 배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이 이벤트 클래스 이거가 이제 이벤트 타입의 변수인데 근데 문제는 지금 클래스 이벤트 안에는 is relevant라는 메서드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이제 이 라인이 컴파일 오류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사실은 우리가 다이나믹 바인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제 다이나믹 바인딩을 하니까 이 이벤트 i라는 게 이벤트 타입의 배열이지만 실제로 이 실행이 될 때는 이게 어차피 실제로 이 이벤트 i가 가리키고 있는 객체 안에 있는 is relevant 메서드가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원데이 이벤트면 원데이 이벤트 안에 있는 is relevant가 호출되고 듀레이션 이벤트이면 듀레이션 이벤트 클래스 안에 있는 is relevant가 호출이 되고 이게 이제 다이나믹 바인딩의 개념이죠. 그래서 어차피 다이나믹 바인딩을 하니까 뭐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이나믹 바인딩은 이제 런타임에 실제로 코드를 실행할 때 일어나는 일이고 지금 문제는 그 이전 단계에서 이 프로그램을 컴파일하는 컴파일러의 입장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컴파일러가 보기에는 이벤트 i라는 것은 그냥 이벤트 타입의 배열이니까 그러니까 이벤트 타입의 변수인데 그런데 클래스 이벤트 안에는 is relevant라는 메서드가 없으니까 이 라인은 컴파일 오류가 되는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기서 event.toString 메서드를 호출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벤트 클래스 안에 역시 toString 메서드가 없잖아요. 그럼 왜 이건 괜찮으냐는 거죠. 똑같은 상황인데 이건 왜 괜찮죠? 이것은 우리가 지난 섹션에서 했던 얘기죠.
자바에서 모든 클래스들은 대문자 오브젝트 클래스의 서브 클래스이고 대문자 오브젝트 클래스가 toString이라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자바의 모든 클래스는 사실은 toString, 또 equals, 해시코드, 또 getClass 이런 네 가지 메서드를 자동으로 상속받아 갖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toString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컴파일러 입장에서도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컴파일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벤트 i가 이벤트 타입의 변수인데 클래스 이벤트 안에는 toString이라는 메서드가 있다. 왜 있느냐면 여기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차피 모든 클래스는 대문자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하기 때문에 대문자 오브젝트 클래스 안에 있는 toString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일단 판단을 하는 거고, 나중에 실제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는 다이나믹 바인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toString은 물론 오브젝트 클래스 안에 있는 toString이 아니라 그 시점에서 실제 이벤트 i가 참조하고 있는 객체, 걔는 물론 원데이 이벤트나 듀레이션 이벤트나 데드라인 이벤트 객체 중에 하나겠죠. 그 객체 안에 있는 toString 메서드가 다이나믹 바인딩 되어서 실행이 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좀 다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toString하고는 좀 입장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isRelevant라는 메서드가 이 이벤트 클래스 안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로부터 상속받을 수도 없죠, 당연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코드가, 스케줄러라는 이 코드가 제대로 실행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오류 없이 실행이 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벤트 클래스 안에 이렇게 public boolean is relevant my date 라는 메서드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얘가 없으면 이 라인은 이제 오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벤트 클래스 안에 우리가 is relevant라는 메서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하려고 생각을 해보면 이 이벤트 클래스 안에 있는 이 is relevant 메서드를 적절하게 구현할 방법이 사실은 없죠. 왜냐하면 이 이벤트 클래스라는 것은 그냥 이 세 가지 실제적인 이벤트들을 개념적으로 포괄하는 어떤 상위 클래스이기 때문에 얘는 이게 무슨 이벤트인지 또 지정되지 않은 거고, 따라서 이 이벤트가 요 날짜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뭔가 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전혀 없는 거죠. 왜냐면 이게 지금 무슨 이벤트인지가 모르는 거니까. 얘는 그냥 추상적인 이벤트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뭘 우리가 구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물론 이제 구현을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의미한 어떤 코드, 무조건 return false 이렇게 무의미한 코드를 이렇게 써준다면 일단 눈앞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어떤 정상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드는 어차피 절대 실행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실제로 이벤트 i는 이벤트 객체가 아니죠. 이벤트 객체일 수가 없고, 요 one day, duration, deadline 요 세 개 클래스의 객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차피 실제로 실행될 때는 다이나믹 바인딩이 일어나서 우리가 좀 전까지 구현해뒀던 그 세 가지 is relevant 중에 하나가 호출되는 거지, 우리가 이벤트 클래스 안에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만들어준 이 메서드가 호출될 일은 실제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냥 해결됐다 이렇게 뭐 넘어가면 이렇게 사실 해결이 되긴 됐지만 그것은 이제 뭐랄까 정상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전혀 실행되지 않을 코드를 이렇게 타이핑을 한다는 것도 이제 우스운 일이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바로 우리가 abstract method와 abstract class가 필요합니다. 딱 이런 상황에서 이 메서드를 여기에 있는 이 is relevant는 우리가 어차피 구현을 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것을 abstract method로 만듭니다. abstract method라는 것은 이름만 있고 실제 내용이 없는 게 abstract method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어떤 클래스가 하나라도 abstract method를 가지게 되면 이 클래스 자신이 abstract 클래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이 클래스가 abstract다 이렇게 해줘야만 이제 문법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클래스 이벤트를 abstract 클래스로 만들고,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이벤트 객체 같은 거는 이 프로그램에서 만들 일이 없죠. 한 번도 만든 적도 없고 만들 일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클래스 이벤트가 앱스트랙트여서 뭐 문제가 생길 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이제 이벤트 이렇게 이제 이벤트 클래스를 앱스트랙트 클래스로 만들어주면 오히려 명시적으로 우리는 이벤트 객체는 만들지 않을 거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요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코드를 이해하기가 더 쉬워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우리는 이 이벤트 클래스를 익스텐드한 클래스들만 실제로 객체를 만들 거다라고 선언하는 효과까지 가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이름만 있는 isRelevant 메소드를 만들어 두면 그러면 드디어 이제 컴파일러는 만족합니다. 컴파일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벤트 i라는 게 이벤트 타입의 참조 변수인데 클래스 이벤트 안에 어쨌거나 isRelevant라는 메소드가 있다. 따라서 이것은 문법적인 오류가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abstract class와 abstract method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전형적인 상황이고 그 이유입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원데이 add event 원데이 2017년 1월 15일 birthday 또 add event 원데이 2017년 1월 20일 타이틀 디너 이렇게 리스트 show 2017년 1월 15일 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테스트를 좀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게 우리가 지금 실제로 원데이 이벤트만 구현을 해두었죠. 그러니까 원데이 이벤트를 애드하는 것만 구현을 해두었고 데드라인 이벤트와 듀레이션 이벤트를 애드하는 걸 구현을 안 해뒀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제 이런 걸 제대로 지금 뭔가 데모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것은 뭐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간단한 거니까 여러분이 요 두 메서드를 그러니까 뭐 적당하게 이렇게 이제 입력을 받고 뭐 이런 일만 하면 되죠. 간단하죠. 이렇게 여기서 했던 일하고 기본적으로 비슷한 일을 듀레이션 이벤트라면 날짜를 2개를 입력을 받아야 될 거고 뭐 2개의 날짜를 입력 받아야 될 거고 데드라인 이벤트면 날짜를 하나만 입력 받으면 되고 날짜를 받으면 항상 그것을 pass date string 해서 이제 데이트 객체를 만들어서 이제 해당되는 이벤트 객체를 만들어서 add 이벤트 하면 되니까 이 2개의 메서드를 구현하는 것은 간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 문제 없이 실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abstract method와 abstract class를 사용하는 이유다. abstract method는 선언만 있고 구현이 없는 메서드고 abstract method를 하나라도 포함한 클래스는 abstract class이고 abstract라는 키워드로 이게 abstract method이고 abstract class라는 것을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고 abstract class는 객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테스트로 이벤트 클래스가 abstract 클래스가 아닐 때는 우리가 이렇게 new event 이런 식으로 객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한 적은 없지만 우리가 원하면 이렇게 객체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2절로 돌아가서 여기서 해볼까요? 2절에서는 여기에서 물론 우리가 이벤트 객체를 한 번도 만든 적은 없지만 만들 필요가 없어서 안 만들었던 거지 만들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벤트 클래스가 그냥 클래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 필요가 없어서 그냥 안 만든 거지 만들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냥 보통 클래스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요 섹션 4에서는 우리가 이벤트 클래스를 abstract 클래스로 만들어 뒀기 때문에 이제는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new test 이렇게
오류 메시지를 보면 타입 이벤트를 인스탄시에이트 할 수 없다. 인스탄시에이트 한다는 게 이제 객체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 클래스의 인스탄스를 만든다, 인스탄시에이트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벤트 클래스가 abstract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런 abstract 클래스는 오로지 다른 클래스가 그것을 extend 하는 그런 용도로만 사용되어진다는 거고 객체를 만들 수가 없고 따라서 서브 클래스를 정의하는 용도로만 사용된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클립스상에서 다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 이벤트에 abstract 클래스를 만들어 두고 실제로 abstract 메서드를 정의해 두고 실제로 그 abstract 메서드를 다 여기에서 실제로 구현을 하고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 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핸드 쇼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 자, 이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